남자가 화장을? 그거 기생오라비나 하는 거 아니야? 김정은이 아무리 비싼 옷들로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멋이 있진 않잖아요. 찐따처럼 보이는 내 모습이 싫다? 땡땡씨 요즘 옷 잘 입고 다니네? 라는 말을 1년 안에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30대가 되고 나면 시간이라는 게 정말 부족해지죠. 자신의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면서 연애, 결혼, 출산, 육아도 해야 되고 돈도 모아야 되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엔 자기 개발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쁜 생활을 보내는 와중에 시간 내서 운동도 하고 패션을 신경 쓴다는 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자주 느끼는 게 있는데 30대 초중반만 넘어가면 관리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확 갈리고 가끔 모임에서 만나면 동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관리하는 사람은 30대가 되어서도 오빠라는 말을 듣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아저씨, 삼촌이 되어버리죠.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는 20대 중후반부터 30대, 40대 분들도 꽤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30대가 넘어서도 옷 잘 입는 법 7가지 꿀팁 정독하고 가신다면 인생에 있어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옷을 잘 입기 위해서 꼭 비싼 옷을 입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물론 비싼 옷을 입으면 그만큼 옷태가 좋아지긴 하지만 옷을 잘 입는다 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비싼 명품 로고가 보이는 옷을 덕지덕지 바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옷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비싼 옷들로 치장을 했다 하더라도 멋이 있진 않잖아요. 반면에 관리 잘 된 체형을 가진 30대 분들은 깔끔하게만 코디해도 멋스럽죠. 특히 키가 작거나 왜소하거나 뚱뚱해서 신체적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바뀌고 체형이 변하고 비율이 변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굴살이 줄어드니까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등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면 넓은 프레임이 만들어져 옷태가 훨씬 좋아지게 되죠. 어떤 옷을 살지 고민하는 데 앞서 내 몸에 먼저 투자해서 좋은 옷태를 만드는 것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해두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페리니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인데 생각보다 체형은 쉽게 변하더라고요.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체형이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싼 맞춤 정장도 맞추고 그랬었는데 전역 후 몇 개월이 지나자마자 금방 살이 찌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정장 결국 채 한 번도 입지를 못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후반이나 30대가 되고 나면 체형 변화의 가능성은 굉장히 큰데요. 특히 취업 후, 연애 시작 후, 결혼 후 체형이 변하게 되는 3가지의 고비의 순간이죠. 잠깐 관리를 놓치는 순간 금방 아저씨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구매하기 전에 잠깐 내 체형이 만족스러운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족할 만한 체형을 만들어둔 후부터 패션 아이템을 구매해 둔다면 몸매 관리 동기부여도 되면서 좀 더 멋진 내가 될 수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의 취향이 완성되는 시기는 약 30세 전후라고 하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업체 디저에서 5개 나라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었는데 만 27세 11개월, 즉 만 28세 정도의 나이대부터는 새로운 음악 장르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음악을 찾아 듣는 것도 25세가 정점이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30대를 넘어선 친구, 지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20대 초중반에 완성된 취향이 30대까지 지속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30대 나이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패션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열린 시각으로 패션 트렌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패션은 10년 주기로 변화를 하는 만큼 어릴 때 만들어진 취향을 계속한다? 패션도 늙어간다는 것이거든요. 동갑내기 친구들은 오빠 소리를 들을 때 패션으로만 삼촌, 아저씨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간 것 같다고요? 사회학에서는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내 집단은 나와 유사한 집단, 외 집단은 나와 다른 집단을 뜻하죠. 패션은 특히 내 집단, 외 집단을 구분짓는 중요한 외적 수단인데 패션만으로도 세대 차이가 보일 수 있거든요. 제 주변에 솔로인 친구들 중에서 이상형을 물어보면 30대 초중반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여성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패션은 늙었는데 20대에게 대쉬를 한다고 해서 먹힐까요? 당연히 안 되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30년의 취향으로 나머지 70년을 결정한다는 것 너무 재미없지 않나요? 새로운 트렌드, 다양한 트렌드가 공존하고 있지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아이템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옷질은 돈이 많이 드는 취미입니다. 쇼핑을 제대로 한다?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이죠. 그래서 제가 30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스타일을 중구난방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한 가지 스타일을 완성하고 그 다음 다른 스타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예쁜 옷에 포커스를 두는 건데 나에게 어울리는가, 내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면 매치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손도 잘 안 가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미니멀이든 워크웨어든 나에게 잘 어울리는 중심이 되는 스타일을 잡은 뒤 유행하는 아이템을 구매할 때도 내 스타일에 맞는가를 고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미니멀 룩을 즐겨 입는다면 이런
카고 팬츠가 유행을 한다고 해서 오리지널리티의 느낌이 나는 빳빳한 카고 팬츠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미니멀한 느낌이 잘 나는 촤르르한 원단감의 카고 팬츠를 활용하는 것이죠. 같은 카고 팬츠이지만 원단의 느낌 때문에 미니멀한 느낌과 어우러져 훨씬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점은 패션은 첫인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과 내가 잘 맞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 초반 신입생 시절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대학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빅데이터를 가지고요. 그래서 30대일수록 패션을 꼭 신경 썼으면 하는 게 커리어적인 측면에서도 연애, 결혼에서도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단지 이 옷차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국컷을 당했을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나 만화에 보통 사기꾼들은 패션에도 신경 쓰고 외모도 잘 꾸미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겠습니까? 잘 먹히니까 그렇습니다. 외모와 스타일이 좋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호감을 사기 쉽기 때문에 외모, 스타일 관리를 평소에 잘 해두신다면 커리어적으로도 연애, 결혼으로도 인생을 훨씬 이지 모드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찐따처럼 보이는 내 모습이 싫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거나 근육도 붙이고 필요에 따라 안경도 벗고 스타일을 바꿔보신다면 외모의 변화가 내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들과 같은 맥락인데 결국 패션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패션에 따라 형성되는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취향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드라마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소년시대에서 임시완 씨는 일진으로 빙의해서 연기할 때와 찐따로 돌아갔을 때 스타일링부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죠. 마찬가지로 과거 인기 있었던 스타트업 드라마의 김선호 씨는 성공한 VC 팀장으로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평소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입고 등장합니다. 방송 스타일리스트 들이 주로 하는 일이 배우의 역할에 따라 시그니처 룩을 만들어서 캐릭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패션이나 유통 관련 직장처럼 트렌디하게 보이는 인상이 커리어에 중요한 경우 스타일을 가꾸는 게 내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겠고 연애, 결혼이 목적인 분들이라면 여성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댄디룩, 미니멀 룩을 시그니처로 만들 수 있겠죠. 취미로 공연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공연에 어울리는 시그니처 룩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관객이 좀 더 예술에 몰입할 수가 있죠. 요즘은 시그니처 룩을 찾고 내 걸로 만들기도 굉장히 쉬운 세상인 게 내가 닮고 싶은 패션 유튜버나 인스타그래머의 착장을 너무나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산이 안 맞으면 비슷한 스타일의 SPA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로 나에게 맞는 핏을 찾아도 좋겠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맞는 스타일도 찾을 수가 있죠. 모든 창조는 모방에서 시작되는 만큼 손민수했다는 표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그냥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패션 유튜버들도 취향이 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클론룩으로 불릴 가능성도 현저히 낮아졌거든요. 입맛에 맞는 패션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땡땡씨 요즘 옷 잘 입고 다니네? 라는 말을 1년 안에 들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시그니처 룩을 만들어두면 좋을 또 다른 이유로는 모든 옷에는 어울리는 애티튜드가 있어요. 갑작스러운 소개팅을 앞두고 옷을 사고 헤어를 바꾼 사람들 내 인상이 갑자기 확 달라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 꾸민 날은 어색할 수밖에 없죠. 내면은 아직 찐따인데 옷만 바뀌었을 뿐이니까요. 저도 다 과거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서서히 흘러 내 시그니처 룩이 자리가 잡히고 그에 걸맞은 애티튜드가 내 것이 된다면 옷을 입는 태도에 훨씬 여유가 묻어나고 그땐 이미 멋쟁이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이제는 남자들의 피부도 중요한 경쟁력이 된 시대입니다. 20대 중반만 넘어가도 그루밍 관리를 잘한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상태가 정말 다르죠. 선크림 플러스 보습은 이제는 너무나도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는 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안 하면 인생 챌린지 모드로 사는 거죠. 연애 시장에서나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나 깔끔한 피부는 무조건 경쟁력이거든요. 눈썹 정리와 헤어스타일 안 하다가 하면 외모 레벨이 2단계는 올라가는 영역이니까 지금까지 안 하셨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고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외모를 가지고 싶다면 가벼운 메이크업 정도는 익혀두시면 좋아요. 남자가 화장을? 그 기생오랍이나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은 이미 옛날 사람이고요. 요즘에 인식이 많이 변화가 돼서 과하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는 남성들을 여성분들이 더 잘생겼다고 좋아하는 시대예요. 예전에 김기수 개그맨님 느낌의 과한 화장이 아니라 피부톤 정리와 입술 발색, 눈썹 정리로 남성적인 매력을 살리면서 메이크업을 하는 시대로 변화했죠. 실제로 제 주변의 30대 지인들, 20대 여성들도 잘 만나고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파운데이션에 입술 관리, 패션까지 신경을 쓰고 다닙니다. 모두가 관리하면 경쟁력은 아닐지라도 당신만 관리하고 주변은 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경쟁 우위가 생기게 되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메이크업을 시작하고 나서 금방 연애를 시작한 경우도 많으니까 외모를 업그레이드해서 자신의 경쟁력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루밍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대 나이에도 20대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력이죠. 패션을 취미생활로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의 모습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관리하는 남자가 되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